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 보니까 변동성이 큰 미국 기술주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확 늘었던 종목들인데 여기서 어떤 기회 또 어떤 위험 요인을 봐야 할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 준비되셨죠? 네, 아주 흥미로운 기업들이에요. 대부분 뭐랄까, 바이오테크, 아니면 차세대 반도체, 이런 분야인데 높은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위험 요인도 상당히 뚜렷합니다. 자료에 나온 내용들 보면서 한번 균형 있게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엔디어 LA 라이프 사이언스, 엔디어라인데요. 간질환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신기술 개발하는 곳인데 연간 매출 성장률이 178.1%. 이거 엄청난데요? 네, 수치 자체는 정말 놀랍죠. 게다가 그 FDA 디노보 신청 계획도 있다고. 이게 정확히 어떤 거죠? 그 디노보 경로는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그러니까 저위험에서 중위험 정도 되는 의료기기 승인 절차예요. 이게 승인되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는 그런 의미가 있죠. 유럽 특허 소식도 좋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3년, 그 정도는 수익 내기가 좀 어렵고 현금 소진율이 높다는 거예요. 추가 자금이 계속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초기 바이오텍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럼 단기적인 뉴스 이런 거에 좀 더 주목해야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임상 결과 발표라든가 FDA 소식 같은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유효해 보여요. 만약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자금 상황하고 수익성 개선되는지 이걸 정말 면밀히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신장질환 쪽으로 가볼까요? 프로키드니 코퍼레이션 PROK. 여기는 좀 다른 소식이 있네요. 임상 전략을 바꿔서 1억 5천만 달러 이상 비용을 절감한다고요? 네, 그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대주주가 100만 주 넘게 주식을 샀다. 이거 내부자 매수잖아요. 확실히 좀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맞아요. 내부자 매수는 보통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현금도 꽤 있어요. 3억 5천만 달러 넘게 보유하고 있어서 당장의 유동성 위기 이런 건 없어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연간 1억 2천만 달러 이상씩 현금을 소진하는 속도, 이게 여전히 좀 부담이에요. 이 속도면 사실 보유 현금도 몇 년 안에 바닥낼 수 있거든요. 허허, 그렇군요. 결국 이 회사도 단기 이벤트 중심인가요? 단기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대주주 매수 같은 걸 보면 조금 더 지켜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역시나 현금 소진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임상 결과가 성공할지 이걸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반도체 소재 기업 울프스피드, WOLOF 얘기군요. 실리콘 카바이드, SiC, 그리고 갈륨 나이트라이드, 겐. 이런 차세대 소재에 이게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에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SiC나 겐은 기존 실리콘보다 훨씬 높은 전력, 높은 온도를 잘 견뎌요. 효율적으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작고 더 성능 좋은 전기차 충전기나 아니면 에너지 변환 장치 만드는데 거의 필수적이죠. 아하. wolfspeed는 이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가졌고요. 최근에 구조조정 발표했죠. 그걸로 재무 상태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하고 협력 늘리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 기업은 앞서 본 그 바이오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더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술 상용화 단계라든지 주요 고객 확보 면에서 보면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있고요.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있겠죠? 그건 감안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 산업 내에서의 위치를 생각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만한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입니다. 플러스 테라퓨틱스, PSTB. 여기는 방사선 나노치료제. 이름부터 혁신적인 느낌인데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일부 치료제가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희귀의약품 지정,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네, 그 FDA 희귀의약품 지정, Orphan Drug Desig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해당 질환 환자 수가 적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혜택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승인 심사 기간을 단축해주거나 출시 후에 일정 기간 시장 독점권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좀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죠. NIH 같은 정부 기관하고 협력하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와, 그럼 진짜 기대해 볼 만한데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 바이오 기업들이 가진 전형적인 위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임상 실패 가능성, 또 예상 못한 자금 조달 문제, 경쟁 심화, 규제 변화 이런 위험들을 다 안고 있어요. 희귀의약품 지정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아, 역시 그렇죠. 임상 결과나 FDA 승인 같은 핵심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크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보상이 크겠지만 실패하면 위험도 그만큼 크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오늘 살펴본 종목들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 다들 미래가 기대되는 분야는 맞는데 대부분 아직 수익은 못 내고 그야말로 고위험 고소액 특징에 뚜렷하네요. 특정 뉴스 하나에 주가가 확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당신께서도 이런 변동성 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정보에 정말 빠르게 대응하고 또 위험 관리에 특히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성장률 숫자만 높다거나 장밋빛 기대감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꽤 큽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신다면 기업의 재무 상태, 현금 흐름이 계속 괜찮을지, 그리고 핵심 기술이나 신약 개발이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반드시 꾸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정보들이 당신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의 미래 가치, 그리고 기업이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차가운 재무적인 현실, 그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도 꽤 의미 있을 겁니다.